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외국계 부동산 투자자들이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 어떤 곳일까요? 한 글로벌 부동산 기업에 따르면 강남역과 가로수길, 광화문, 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4대 중심가 지역으로 좀 꼽혔다고 합니다. 자, 최근 해외 패션 브랜드의 국내 진출과 국내 식음료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서울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부동산 자금이 서울의 주요 상권 빌딩을 좀 싹쓸이하고 있는 요즘 국내 투자자분들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들 속 시원하게 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목요일 투자의 정석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골드에비뉴 인베스트의 한승엽 원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0711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정규년 새해가 좀 밝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새해 들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 가지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2017년 좀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올해는 부동산 세법 관련 사항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작년 연말에 그 임대 사업,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세제 관련해서 이게 연장이 되느냐, 또 어떻게 좀 추려지느냐, 이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임대 사업을 진행하시던 분과 아니면 월 수익을 고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임대 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우려를 하셨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가장 중요한 바로 그 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뭐 좀 변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이 한 2년 정도 연장이 더 됐다. 또는 2년 정도 유예가 됐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행스럽게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략하게 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2017년 부동산 개정 세법이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단 오늘 제가 간추린 내용을 보신 후에 그 어떤 그 관련 부서라든지 주변의 그 지자체의 그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드시 자세히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준비한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기간 연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빨간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2016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실까요?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 시 뭐 기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의 좀 생소한 단어가 있죠. 바로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로 하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월세화해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모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밑에 잠깐 보실까요? 자,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 시 이럴 경우에 그 전세 보증금 3억 원 초과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까 제가 면적 얘기를 잠깐 드렸죠. 면적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의 소형 주택의 그 정의를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은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기한이 있죠. 마찬가지로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됐다.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또 혜택이라고 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도 보시죠. 자,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그 적용 기간 연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소득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감면 비율이 지금 일반 임대인 경우에는 30%가 감면이 됩니다. 이것도 거의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이 의무 임대 기간 이 부분을 지키셔야지 취득세라든지 기타 세제를 임대 사업을 등록하셨을 때에 그 세제 지원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 받는다고 하죠. 이 부분을 4년의 의무 기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내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타 또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좀 발생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꼼꼼히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3호 이상의 임대를 하고 임대주택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이겁니다. 또는이 아닙니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바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이 두 부분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전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라든지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유예가 된 그 적용 기간이 좀 더 늘어났죠. 19년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다 살펴보실 겁니다. 관련 세무과라든지 세무서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텐데 지금 새롭게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과 꼭 임대사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사업을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적용기간 연장, 그러니까 세제 지원을 안 받으시려는 분에 한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제 지원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의 그 투자 패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으로는 가장 대표적이었죠. 강남 재건축처럼 큰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투자 패턴이 약간은 좀 이렇게 그 큰 수익, 큰 시세 차익보다는 그래프 곡선이 낮아져서 작은 시세 차익과 꾸준한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투자 물건으로 패턴의 변화가 사실상 일어나고 있고요. 정부에서조차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이런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투자 패턴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꼭 참고를 많이 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요. 가계 자산 관리에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투자 매물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6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층 중 3층에 해당되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 금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700만 원, 월세 시 5,3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신규 다세대 주택인데요. 입지 여건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입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죠. 예, 지금 저 멀리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바로 마곡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본 물건에 대해서 입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신축 다세대입니다. 이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입지입니다. 모든 부동산 물건은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의 말씀드리는 신축 다세대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하나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분양 가격입니다. 분양 가격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 안에서의 그 신축 다세대에 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저렴한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대부분 좀 궁금하신 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마곡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이곳이 바로 9호선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5호선 발산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호선 우장산역이고요. 또 5호선 화곡역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건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이 도로가 바로 이 강서지역 이곳에서 메인 도로에 해당이 되고 이 메인 도로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하철이 무려 4곳 이상이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변에 또 하나 또 살펴볼까요? 바로 지금 이곳에 모든 학군들, 가장 중요한 학군들이 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명도외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곡고가 있고 그다음에 덕원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근처를 가시면 낮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학생들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상당수가 굉장히 밀집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동 또는 뭐 대치동, 개포동처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부분 그리고 이런 학군 부분 이렇게 지금 말씀이 가장 입지적인 거에서는 투자 포인트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본 물건은 바로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군과 교통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 추천해 주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들어볼게요. 네, 우리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죠. 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가치 분석. 바로 분양가입니다. 아까 제가 입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기억하시라고 했죠. 분양가가 1억 9,700만 원입니다. 원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투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바로 화곡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에 이렇게 분양가가 이 정도 금액이면 상 보기 힘든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상 전세가가 1억 8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1억 9,700만 원 빼기 1억 8천만 원을 한다면 바로 실투자 금액이 1,70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이 나오죠.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합니다. 갭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본 물건은 제가 갭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분석. 바로 화곡역 인근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군입니다. 예, 학군이 사실 중요하지만 이 화곡역이 여기서 부천에 가는 대부분의 버스들이 굉장히 정차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군에 통해서 실거주자도 있지만 이렇게 그 직장과 거주지를 또한 그 부천에서 그 서울로 가는 그 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이 또 이 화곡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유동인구가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은 당연히 갭 투자, 즉 시세 차익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본 지도 지금 보고 계시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바로 원정 홍대 입구 서부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국토교통부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진행되느라고 진행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면 원종역에서부터 이를 쭉 해서 바로 이 홍대 입구까지 약 17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를 대략적으로 한 17분 정도 거리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제가 화곡역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축 다세대가요. 바로 이 화곡역에 바로 이 서부광역철도가 정차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잘 이쪽에 내놓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주분들이 토지를 매각을 해야지 분양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회가 가는데 현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희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암 DMC에 갔다가 이렇게 홍대에 가는
예, 이러한 그 서부광역철도의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유가 주거가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핵심 교통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가 이쪽으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소액 투자로 인해서 바로 원하시는 시세 차익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군과 교통은 좀 물론이고요. 분양가가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물건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본 투자자, 추천 투자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지금 빨간색 이렇게 막대바가 갔습니다. 막대바가 갔는데 이게 뭐냐면 추천 투자자, 바로 2억 원 보유, 실투자금을 보유하신 분께가 좀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3에서 5억 원, 3에서 5억 원 정도 보유하신 분들도 아주 적정한 투자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억 원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요즘은 두 채, 세 채로 해서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명퇴를 이제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도 좀 적정한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목적별 월세 수익용, 시세 차익용 이런 모든 부분 장점이 곧 시세 차익용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기간 단기성을 원하시는 분, 중장기성을 원하시는 분 중에서 가급적이면 중장기성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2년, 그러니까 매입 후, 그러니까 입주 후 2년 정도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매도 타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 아주 적정한 물건이 대상 물건이 아닌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어서요.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투자 금액 얼마에 좀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분양가가요 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예정가가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투자 금액이 1,700만 원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자,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그다음에 월세 7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이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략 한 1억 2,400만 원이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실투자 금액이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매물 개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6년 12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5층 중 3층에 해당이 되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 금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700만 원, 월세 시 5,3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인데요.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2017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은 3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2제곱미터입니다. 분양가는 7억 5,4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좀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지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먼저 살펴볼까요? 바로 이곳이 수서역에 해당이 됩니다. 수서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수서 SRT 역사가 좀 개통이 되었죠. 그리고 이 앞에 색깔을 좀 달래보겠습니다. 쭉 도로가 이제 지나가죠. 보이시죠? 여기 도로가 이 도로 따라서 옆으로 좀 돌려볼까요? 도로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도로 따라서 바로 이곳, 이곳에 이렇게 지금 움푹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강남 보금자리 지구에 해당이 되고 이 안에 있는 신축 바로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수서역 맞은편에 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유동인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의 가치 분석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물건에 대해서 가치 분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가치 분석. 지금 여기가 제가 그 수서 SRT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 띄워볼까요? 자,
수서 SRT 역사. 바로 여기에 대각선 맞은편 이곳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강남 보금자리지구에 해당이 되고 이 안에 있는 이제 신축상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곳은 이제 어떤 인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에서는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곳은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거주 인구가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10,000세대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거주 인구까지 하게 되면은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나중에 이제 월세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과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 가치 분석. 지금 또 비슷한 또 그 이미지 화면이 나왔죠. 바로 항아리 상권이라는 겁니다. 항아리처럼 움푹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현재 여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저녁 시간, 즉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멀리 병원을 가든 멀리 학원을 가든 멀리 운동시설을 가든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아리 상권처럼 생긴데 항아리처럼 생긴 이러한 항아리 상권에는 이 안에서 이제 모든 생활을 다 영위하시길 바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화살표가 가 있죠. 이거는 또 항아리 상권 플러스 골목 상권이라는 겁니다. 골목 상권이라는 건 뭐냐?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도로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과 연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가치 분석. 바로 현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 다세대도 작년 연말이지만 굉장히 분양률이 좋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상가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러한 임대차가 지금 현재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를 하실 생각이라면 좋은 그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지역은 개발 호재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준비한 자료 같이 보시죠. 자, 일단 3에서 5억 원을 보유하신 분, 그다음에 7억 원 이상을 보유하신 분은 적정할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수익용, 더불어서 시세 차익용, 아주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용, 중장기용, 희소성, 이 항아리 상권에 이러한 신축 상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장기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금액적인 분석도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분양가는 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대출 금액까지 가능한데요. 대략 한 4억 200만 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투자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두 번째 물건까지 살펴봤고요.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07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투자의 정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